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보유하면 배당을 받고 이제 화요일이 배당 락일이 되는데, 이걸 배당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배당 락일에 그 하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오늘 그거를 이제 10년치 통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이제 24일에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주는데요. 지금 뭐 기사에서도 2021년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여기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보따리를 들고 지금 오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된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바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배당 락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배당 락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달 말이면 황금알을 한 개씩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을 때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직전, 그러니까 배당을 그 받을 수 있는 그 28일에 파느냐, 아니면 낳은 직후,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은 후, 그러니까 배당을 다 이제 받을 수 없는 날에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리적으로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식 투자에 있어 배당락이라는 말은 황금알을 이미 낳아버린 거액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일까지는 우리가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29일이 되면 못 받으니까 29일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은 또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10년 중에서 지금 배당 락일 등락률을 봤을 때 딱 세 번, 2011년, 2014년, 2016년에만 그 배당락의 종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배당락일에 종가가 그러니까 7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봐도 내가 배당도 받았는데 주가도 오른 그런 날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통계적으로 7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30%에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락률 중에 이 하락한 날에 보면은 어느 정도 하락했느냐? 그걸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의 그 평균 배당이랑 비교를 해보면 2016년은 0.87% 하락했는데 그때의 배당 수익률은 1.51%고요. 2014년은 그래도 1.04인데 배당 수익률은 1.11%, 2011년에는 0.92% 하락했는데 배당 수익률은 1.5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사실 설명하자면 설사 내가 하필 재수없게 10년 중에 그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한 연도에 걸렸어도 그 평균적인 배당률, 물론 당연히 개별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인 배당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 사실은 하락보다 더 컸다. 뭐 물론 뭐 거기에 또 세금도 있고 뭐 하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배당락일에 보유를 한 게 오히려 유리하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게, 그러니까 28일에 굳이 배당락일이 무서워서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게 시가 보시면은 10년 중에 한 번, 2018년 빼고요. 그 대부분 다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배당을 받은 그 이제 권리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시가는 그 배당받은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락 출발하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봐야 되는데 시가 대비 종가는 10년 중에 단 3차례를 제외하고 70%의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시가는 심리적으로 하락을 출발하는데 이제 그 시장에 계속 거래가 진행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떨어진 거 심리적으로 더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가는 그 시가 대비 하락을 했다. 아니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배당을 굳이 배당락이 무서워서 안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가는 대부분 하락 출발하지만 굳이 놀랄 필요 없다. 하락 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보시면 코스피는 이 배당 수익률이 갈수록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배당을 확대하고 있구나.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코스피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다르죠.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낮고 지금 보시면 뭐 일관되게 뭐 상승 경향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그 이제 연말에 좀 매도를 이제 해놨다가 다시 또 매수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19년 그 10년 동안 배당락일 등락률을 보면 전부 상승했습니다. 전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가도 이 10년 동안 항상 상승 출발, 다 상승 출발을 했고 10년 중에 딱 한 번만 이게 이제 종가가 하락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시가 대비 종가가 하락을 했고 10년 중에 9번은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갔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더 개별주 장세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그건 아무래도 뭐 코스닥 지수는 오르더라도 그 종목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어떤 종목 하나하나를 볼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어쨌든 코스닥은 배당을 평균적으로 그래도 0.7%, 0.6%이 정도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전부 상승했다. 그리고 시가도 상승 출발했다.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도 10번 중에 9번 올랐다. 그런 점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맞게 정리하고 있나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랑은 양상이 좀 다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을 내면은 일단 코스피는 대부분 하락 출발하는데 10번 중 7번은 종가에 회복을 하게 된다. 라는 거고 코스닥은 최근 10년 모두 상승 출발해서 상승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통계적으로는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굳이 나 배당 이거 받았다가 배당락이래 갑자기 폭락하면 어떡하지? 라고 굳이 겁낼 필요는 없다. 어쨌든 그 종합지수적으로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게 사실은 종합지수 차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재수없게 배당락일에 폭락하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거는. 그런 이제 개별 종목 아니면은 배당락일에 뭐 사실 뭐 무슨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종목이 다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뭐 외부 요인도 있고 또 개별 종목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보유하는 게 100%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굳이 배당락이 무서워서 28일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냥 뭐 내가 판단해서 매도하는 거는 괜찮지만 배당락이 난 무서워라고 매도를 하는 것보다 배당을 받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28일에 뭐 배당락이 무서워서 이렇게 뭐 매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저도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28일에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거는 매수하려는 종목을 그 개별 종목을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종목이 배당을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그냥 차라리 또 역발상을 해서 28일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아니면 29일 시가에 매수했다가 종가에 매도를 하거나 확률적으로는 어쨌든 그렇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 거의 뭐 마지막 이제 올해 마지막 그 주간인데요. 마지막까지 매매와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